미국이 50세 이상 성인들에게 두 번째 부스터인 4차 백신 접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팬데믹 부양 체크를 제공하면서 자격 없는 120만 명에게 잘못 보낸 반면 받아야 할 64만 5천 명에게는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팬데믹으로 움츠렸던 65세 이상 노년층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이자율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2월에도 435만 명이나 이직해 대규모 이직 사태가 끝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50세 이상 성인에게 두 번째 부스터샷 4차 백신 접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FDA는 BA.2 변이의 확산 조짐 때문인 듯 3차 접종한 지 4개월이 지난 50세 이상 성인에 대해 4차 백신 접종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보다 빨리 전파되는 BA.2 변이가 퍼질 조짐을 보이자 미국이 두 번째 부스터 4차 접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FDA 미 식품의약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첫 부스터, 3차 접종을 한 지 4개월이 지난 50세 이상에 대해 두 번째 부스터인 4차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했습니다. FDA는 당초 화이자가 신청한 65세 이상과 모더나의 18세 이상 모든 성인 사이에서 50세 이상에 대해 4차 백신 접종을 실시하도록 승인한 겁니다. 다만 면역체계 이상자들에 대해선 12세 이상일 경우 화이자 백신을, 18세 이상의 성인들은 모더나 백신을 4차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FDA는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심의와 권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례적으로 4차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BA.2로 불리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유럽과 중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퍼질 조짐을 보이자 4차 접종을 신속 승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FDA에 이어 CDC가 동의하는 대로 미국에서는 두 번째 부스터 4차 백신 접종이 곧 이루어지게 됩니다.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첫 번째 부스터 3차 접종을 한 지 4개월이 지나면 백신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부스터 3차 접종을 한 지 4개월이 지난 경우 중증 발병 입원을 막아주는 백신 효과가 최초의 91%에서 78%로 떨어지는 것으로 CDC는 밝혔습니다. 또 3차 접종 시 응급실에 실려갈 위험을 87% 막아줬지만 4개월 경과 시에는 66%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첫 번째 부스터 3차 접종을 한 지 4개월이 경과하고 있어 두 번째 부스터인 4차 접종에 착수할 채비를 해오다가 FDA가 공식 승인한 겁니다. 더욱이 오미크론보다 80배나 빨리 전파된다는 BA.2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도 눈에 띄게 퍼지고 수주 후에는 지배종이 될 조짐을 보여 4차 접종에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에서는 BA.2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매우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으나 팬데믹의 재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대통령 의료고문은 BA.2 변이가 미국에서도 곧 지배종이 되겠지만 팬데믹 전염병의 재발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다수 미국 내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을 끝으로 미국에선 팬데믹 전염병에서 독감과도 같은 엔데믹 풍토병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실제로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사무실과 사업장에 출퇴근하는 등 일상으로 대거 복귀하는 분위기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 정부가 팬데믹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부양 체크를 제공하면서 자격 없는 120만 명에게 19억 달러를 보낸 반면 받아야 할 64만 5천 명에게는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부양 자녀들에게 이중 지급한 경우가 54만 건으로 가장 많고 비시민권자 34만 명에게도 잘못 제공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은 팬데믹 재난지원금으로 1억 7,500만 명에게 세 차례에 걸쳐 1인당 3,200달러씩을 부양 체크로 현금 지원했으나 역시 오류가 드러나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시절 1차 때 1,200달러, 2차 때 600달러, 바이든 시절 3차 때 1,400달러씩 제공했습니다. IRS 국세청은 전체 대상자 중에 99.48%인 1억 6,740만 명에게 부양 체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인 듯 적지 않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부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 IRS는
자격 없는 120만 명에게 19억 달러어치의 부양 체크를 잘못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자격이 있는데도 64만 4,700여 명은 16억 달러 상당의 부양 체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S가 무자격자들에게 잘못 부양 체크를 보낸 케이스들 중에서는 부양 자녀들이 이중 신청돼 중복 지급된 경우가 54만 4천여 건으로 8억 5,600만 달러나 잘못 제공돼 가장 많았습니다. 더욱이 미국 내 합법 거주자가 아닌데도 부양 체크를 보낸 경우가 34만 2,200여 건으로 5억 7,9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이중으로 여러 번 받은 경우도 19만 1,800여 건에 2억 7,100만 달러나 됐습니다. IRS 국세청은 재무부 감사관실의 감사 지적에 잘못 보낸 부양 체크의 경우 지급금을 수정해 다른 납세액과 조정하는 절차를 밟고 아직 받지 못한 64만 5천여 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1년도 연방세금 보고에서 클레임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잘못 보낸 부양 체크를 환수하기는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도 부양 체크를 받지 못한 경우 4월 18일 마감하는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에서 리베이트 체크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방세금보고서 1040 양식에서 라인 30에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을 기재해 제출하면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팬데믹으로 움츠렸던 미국의 노년층이 다시 적극적인 소비에 나서면서 미국 경제를 되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지난 2년간 65세 이상의 소비가 평균보다 6% 이상 하락했지만 지난달부터는 64세 미만의 소비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으로 본의 아니게 은둔 생활을 해야 했던 65세 이상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보복 소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자 그동안 움츠렸던 노인 인구의 소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여행과 외식을 자제했던 노인층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며 소비가 늘고 있고 당분간 미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 비자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소비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64세 미만의 평균 지출보다 6% 낮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64세 미만의 소비를 넘어섰습니다. 가장 소비가 활발한 젊은 세대와의 지출 차이도 3.2%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과 주식 보유 비율이 높은 노인층들이 팬데믹 기간 다른 세대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팬데믹 2년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쓰지 않고 모아둔 돈도 상당할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의 고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국 자료를 보면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은 2019년까지 10년간 3분의 1 이상 늘었습니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은 미국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국은 2030년까지 노인 인구가 2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에 따르면 70세 이상 인구의 순자산은 2020년 1분기부터 2021년 4분기까지 38.1% 증가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기간 미국 전체 가계 순자산 증가율 37.1%보다 높은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본의 아니게 은둔 생활을 해야 했던 노인들의 보복 소비는 젊은 층보다 더 거셀 전망입니다. 지난 2년간 자산이 늘어난 데다 팬데믹 기간 주변 노인들의 사망 모습을 보면서 내일에 대한 준비보다는 현재를 즐기겠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노인들은 오미크론 정점이 지난 지난달부터 외식을 늘리고 있고 미뤄왔던 여행 계획도 구체적으로 잡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최근 들어 렌트비와 휘발유 값이 많이 올랐지만 노인들은 주택 자가 비율이 높고 매일 출근도 하지 않아 물가 상승에 가장 타격을 적게 받고 있다 덧붙였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의 모기지 이자율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택시장이 냉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모기지 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지난주 30년 고정금리 이자율은 4.42%로 일주일 만에 다시 0.25% 올랐습니다. 지난달 매매 건수도 전월 대비 7.2% 감소해 몇 달 안에 구매자 우위 시장이 시작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버지니아의 경우 이미 1년 전보다 매물이 40%나
급증했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이자율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주택 수요자들의 매매 열기를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정부 후원 모기지 기업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지난주 4.42%로 일주일 만에 또다시 0.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1%나 더 높아진 것입니다. 프레디맥은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만큼 보통 이자율이 낮습니다. 일반 모기지 업체에서 신용점수가 700점인 사람이 집을 사려면 30년 기준 평균 모기지 이자율은 5.33%로 확 올라갑니다. 연준이 이번 달 3년 만에 금리를 올리며 초저금리 시대의 끝을 알리자 꿈쩍도 않을 것 같던 주택시장에 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최소 6번 이상 금리를 인상할 뜻을 보이면서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모기지 이자율은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는 연준의 금리와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금리가 4.42%인 지금 37만 5천 달러짜리 집을 산다면 금리가 최저점이었던 2020년 12월에 샀을 때보다 매달 260달러를 더 내야 합니다. 주택 판매율은 이미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택 판매 수는 전월 대비 7.2% 감소해 602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전미부동산협회는 미국의 주택시장이 높은 가격으로 이미 구매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버지니아의 주택 판매도 줄고 있습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협회는 올해 2월 모두 900여 채의 주택이 팔렸다며 1년 전인 지난해 2월 1,600여 채가 팔린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버지니아의 주택 매물수는 현재 총 40만 7천여 채로 1년 전보다 40% 늘었습니다. 지난달 북버지니아의 중간 주택 가격은 60만 7천 달러로 지난해 대비 6.6% 상승했습니다. 미국에서 2월에도 435만 명이나 이직해 대규모 이직 사태가 끝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은 1,127만 개에 달해 실업 인구 627만 명보다 500만 개나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선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하는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고 손쉽게 취업할 수 있어 대규모 이직 사태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2월 중에 435만 명이 이직한 것으로 연방노동통계국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1월보다 9만 4천 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매달 4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이직 사태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고용시장이 지속되면서 더 많은 임금이나 더 나은 베네핏을 원해 일자리를 옮기는 대규모 이직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40년 만에 물가 급등에 이은 유가 폭등으로 가중된 생활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와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집 근처 일터로 옮기려는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사람을 구하고 있는 잡 오프닝, 즉 열린 일자리는 2월 중에 1,127만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 3.8%에 따른 실업 인구는 627만 명으로 이들을 다 취업시키고도 일자리가 500만 개가 더 있는 셈입니다. 이는 실업인구 1인당 일자리는 1.8개가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들에게 크게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자리가 널려 있어 너무 쉽게 대우받으며 취업할 수 있어 대규모 이직 사태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사업주들은 종업원을 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직원들을 구하면서 임금을 올려주거나 출퇴근, 근무 시간에 유연성을 두는 베네핏을 제공하고 심지어는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는데도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선 2월 한 달 동안 67만 8천 명의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2월 실업률은 3.8%로 떨어져 팬데믹 직전에 완전 고용으로 간주되는 3.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 급등과 유가 폭등 등 일부 악재로 미국의 고용시장이 다소 냉각될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실업률이 올 연말 3.9%로 약간 올라갔다가 내년 말에는 3.7%로 내려가는 등 등락을 보여 완전 고용으로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올해에는 연준의 목표치보다 2배 이상인 4.7%로 낮추는 데 그치고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5.7%에서 다시 냉각되는 3.8%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